시장을 꿰뚫어보는 네 가지의 시선 집중으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과 차트, 거래량과 포트폴리오까지 네 가지의 시선으로 시장의 필승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시선 집중,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집중된 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입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집. 그러니까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부터 함께 볼 건데요. 이제 최근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은 많은 물량을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대한광통신입니다. 최근에는요, 이제 증권가들의 호평까지 이어지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하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어제까지도 동반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 또 최근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해서 좀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주가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대표님, 대한광통신 얘기 먼저 나눠볼까요?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던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의 규모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유의미한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를 하고 지금은 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길래 이런 좀 부각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전일 일단 오랜만에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평 보고서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거의 800만 주, 기관이 200만 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동사가 통신이나 전력, 방산과 같은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용도의 광케이블을 만들고 그 광케이블의 원료인 광섬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매출 비중이 지난해 3분기 기준 통신이 60%, 전력 사업이 40%, 그리고 이런 기업들한테 항상 중요한 부분은 해외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라는 건데 60%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동사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 시장은 지금 중국과의 여러 이런 분쟁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통신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의 BEAD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광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해당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면서 관련한 기업들이 사실은 원래도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중국의 이런 가격 낮은 것보다 오히려 더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한광통신뿐만이 아니라 해당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연이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3월 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의 이제 매수 매도 규모를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원을 매도를 했고 이거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5조 원을 매도했고 나머지 그 14조 원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하고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만 2조 7천억 원을 매도했고 외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성장성이 있는 산업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이 더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 통신 전에 시장에서 주목받았었던 산업은 아무래도 전력기기 쪽이 있었겠죠.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고 굳이 하나 더 연결지어 보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많은 폭발음이 들린다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 또 재건 사업,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주가 부각을 받았었던 것처럼 이런 광케이블이나 광통신 기업들이 또 그거에 따른 모멘텀까지 갖춰가는 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대한광통신의 오늘 상승은 이틀 동안 거의 상한가 2번을 왔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친다 한다면은 꾸준히 우상향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올라온 거라 저도 흐름을 짧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추세는 좀 우상향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대한광통신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선 집중해서 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 차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종목을 찾아볼 건데요. 오늘 코스닥 ETF 편입 비중 1위 큐리언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시장을 달구고 있는 건 코스닥 액티브 ETF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종목들일 텐데요. 그중에 1위는 단연 큐리언트입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요. 차트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우상향 차트를 그려낼 수 있는 종목이 최근엔 또 많지는 않거든요. 큐리언트, 이제는 좀 고점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엑트 액티브 코스닥 ETF 편입 비중 1위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주가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전일,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비롯하여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가 보고서가 있긴 했었는데, ADC라고 항체약물 접합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쪽 사업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좀 단어들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CDK7 저해제는 DNA 손상 복구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면서, 그리고 토포아이소머레이즈 저해제는 암세포의 DNA를 직접 손상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 DNA 손상을 유도하면서 복구하지 못하게 하는 신호가 결합되면서 항암 효과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키트루다를 병용해서 진행 중인 Q901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최근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1,500억이 되는 이 회사가 단기간에 주가가 2배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ETF라는 유동성이 새롭게 더 부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액티브 ETF를 합치면은 거래대금이 1조 원이 넘었다라는 측면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국면에는 진입을 할 것이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상을 했었을 때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코엑트보다는 타임폴리오에 이렇게 2차 전지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뒤엎고 성우전자하고 큐리언트라는 기업을 비중을 7%나 담았다는 거에 시장이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 ETF 안에서의 편입 비중이 더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편입 비중 상위에 올리면서 좀 긍정적인 이런 수급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약간 다른 기업이 2배 상승한 거랑 이렇게 액티브 ETF의 편입 비중 1위로 들어간 거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그냥 같이 말씀드리면은 시총이 오늘 벌써 4조 원이나 되고 있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의 종목이 또 되었죠. 주가가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액티브 ETF가 인기가 많을수록 이 상위 2개 기업들의 주가는 더 많이 갈 가능성은 있으나, 다만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전자뿐만 아니라 큐리온트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강한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변동성은 보여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또 호재성 이슈들도 있는 만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시선 집중해서 거래대금이 몰렸던 집중된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싹쓸이 미래에셋증권, 네, 오랜만에 이제 증권주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제 시장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약간 있었죠.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증권주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약 13%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다시 73,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진짜 대장주 구치기 들어간 걸까요? 사실 미래에셋증권은 또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증권사라는 거 하나만 보기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당연히 어제 거래대금 상위 섹터는 뭐 ETF 아니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대형주였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굳이 안 좋았었던 점 하나를 꼽아봐라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요 대형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매매를 아닌데도 있지만 금지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했었지만 이제 오늘의 상승은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SK나 삼성전자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필두로 얘기를 했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주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 부분에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 지난 2월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23%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의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된 거는 스페이스X에 대한 또 뭐 상장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오늘은 그동안에는 안 좋은 얘기들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 그리고 뭐 증권주에 대한 뭐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14%까지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도 더 좋아질 거라는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은 뭔가 증권주라고 하면은 다 같이 다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증시의 흐름은 한 섹터가 있다면은 거기에서는 대장주를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아웃퍼폼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장이 올라오면 증권주도 함께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그래서 증권주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럼 대표님 말씀은 증권주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권주 중에서도 스페이스X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에셋증권 대장주를 위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느낌입니다. 이게 무기가 몇 개냐라는 느낌인데 예를 들면은 증권주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사안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은 다른 증권주들도 충분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두 번째까지는 공통 분모로 같이 엮일 수는 있으나 이 세 번째인 스페이스X라는 이러한 기대감은 다른 증권사가 갖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같은 증권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요즘엔 또 대형 증권사가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하는 이슈와 모멘텀인 스페이스X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는 제일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권주 중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기록했었던 게 미래에셋증권이었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반도체라고 해서 모두 다 주가가 같이 움직이지 않듯이 증권주라고 해서 모든 증권주가 다 좋을 수는 없고 스페이스X라든지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호재성 이슈를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오늘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도 하나 또 찾아봐야겠죠. 오늘 시선 집중해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되살아난 모멘텀. 하나오션 조정의 마무리일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죠. LNG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조정 거치고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두 자릿수입니다. 10%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조정의 끝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저희 개장 방송에서도 이제 항상 얘기를 들어왔던 게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던 부분은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주도주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는 좀 리스크하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또 머니투데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불과 이번 주만 하더라도 8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벌써 96만 원입니다.
대형주라고 주가 변동성 작은 거 아니고 과거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모멘텀이 붙어지게 되면은 이런 가파른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그 점에서 이제 좀 착안해서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까지 지금 10%에 가까운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물론 코스피 지수의 상승의 영향도 있겠지만 워낙 뭐 실적 좋아진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지만, 이번에 중동 사태로 인한 모멘텀까지 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LNG선을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을 증명을 했는데 이제 원유의 대체인 뭐 LNG, 그럼 그걸 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로 또 같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게 되면은 동사가 미국의 LNG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수선 같은 경우에도 뭐 캐나다, 태국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또 하나그룹 내에 또 필리조선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군함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부터 주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센 기준으로는 한 PER이 22배 정도가 되는데, 더 모멘텀이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0만 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10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오션 주 포트폴리오 중심의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가격 전략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까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